안녕하세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이 연휴를 앞두고 한산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이 대체로 강세의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상승하게 만든 핵심 내용은 뭐다? 어제 개인 소비 지출, PC 이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되었죠. 그랬을 때 예상치 0.2였는데 얼마 나왔다? 0.1 나오면서 인플레가 꺾이고 있네. 사람들에게 기대감 섞인 요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좋은 평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빅테크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반응이 괜찮게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이 지표들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핵심 자본재 수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안에 장비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게 얼만큼 지금 매출이 나오는지 이걸 보는 지표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 특히 핵심 자본 제출하는 0.5%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AI 산업의 확장이 지금 다양한 부분에 파생 효과, 투자를 늘리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요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인프라로 엮여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되게 잘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 업체들도 여기에 엮여있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가 유지되는 한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매출 걱정할 이유는 없겠구나 정도로 요거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는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는 꺾였습니다. 11월이 140이었는데 104까지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경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소비자가 봤을 때에는 야, 이거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지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가뜩이나 물가가 조금씩 잡히려고 하는데 경기까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야, 이거 자체가 지금 당장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도 나중에 이 수준을 유지가 되면은 금리 인하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 그럼 금리 인하의 속도가 조금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1월달 FOMC에서는 동결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니 3월달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50% 넘었는데 지금 50% 아래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또 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 여기에 지표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주가의 선반영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 짚고 올라가는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한 1분기까지 시장 중심 분위기 있는데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24달러로 마이너스 0.3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트럼프 테크 기업 이 거물들을 대거 기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빅테크들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I를 놓쳐선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브로드컴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이 시장 점유율 뺏기는 건 아니냐라는 평가가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업들의 평가는 무엇이다? 결국 그래도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건강한 경쟁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이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이 제품을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경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 역시 한동안은 실적적으로 나쁠 게 없겠구나,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최첨단의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는데 범용은 주춤하거든요. 특히나 중국이 지금 저가로 덤핑을 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건 심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대신 때려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는 미국의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특히나 반도체는 한국이 여기에서 반발 수혜를 입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진행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지금 SK랑 삼성 엮여 있는 기업들까지도 좀 안 좋았다. 여기서 나오는 이 결과물 때문에 올라가는 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갈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특히나 노트북 모니터 패널 요게 이제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24년 기준으로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요거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쪽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또 중국 견제하고 한국이 튕겨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I가 커지면 로봇이 성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이 미국 쪽에서 트럼프 이후에 녹색, 그러니까 친환경이 좀 꺾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쪽을 밀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가뜩이나 잘 안 꺾이는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해운 쪽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예상 컨센서스를 미래 걸 낮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 꾸준하게 좋은 실적이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이 중국의 위기는 계속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중국 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돈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건 감안을 하시면서 좋았던 것들이 갑자기 좀 부담이 된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건 예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안 좋은 부분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이 보수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야죠. 걱정이 그냥 우려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이 중국 경기가 계속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실적이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중국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져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이게 보시면서 이걸로 여러분들의 전략을 구성을 해주시면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화면 아래 보이는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내용들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다? 잘 봤으면 따봉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둘 모두 최근에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럼에도 기대되는 건 여전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에 왜 올라가는지를 보면 네이버는 순수하게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권에게 되게 압박 이런 걸 많이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권 무슨 얘기 들려오고 있다? 탄핵.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카카오 테마성 이슈 때문에라도 또 한 번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일단 들려오는 내용이 무엇이다? 탄핵 심판 26일 회의 첫 진행한다. 근데 지금 뭐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증비를 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과거 박근혜 요 탄핵 당시 때보다 훨씬 더 요 속도에 대해서 빨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하면 봄 때 안에는 아예 대통령 선거까지 끝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요거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이 내년 초에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카카오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진행이 될 때마다 한 번씩은 그래도 어느 정도 꿈틀거릴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인 상승을 만드는 핵심 뉴스로 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날개가 조금 생겼으니까 이제 바람을 타기 위해서 바람을 찾아야 된다. 요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다? 네이버와 카카오 매출의 80% 이상은 어디서 나온다? 광고와 쇼핑. 근데 이 둘은 모두 내수란 말이에요. 그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해외가 잘 살면 우리도 잘 살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해외가 잘 살 수 있는 요 포인트는 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미국이 유동성을 푸는 거죠. 지금 미국 눈치 보면서 해외 금리 인하 막
막 제한을 걸고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국가들에서도 나름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조금 더 많이 소비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우리도 살아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준은 두 가지를 좀 핵심 포인트로 봅니다. 어떤 거?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물가가 높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일정 수준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풀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코로나 때 경기 안 좋아지니까 돈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왜 고금리가 꾸준하게 유지가 됐냐라는 걸 보면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좋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다가도 멈추고 예상 이상으로 많이 안 하고 이런 게 보여지게 되었었던 건데,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기가 나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이전보다는 속도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봐야 되는 거. 일단 물값도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되게 좋아졌습니다. CPI, PPI가 좀 안 좋게 보여지긴 했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PCE를 봤을 때, 예상치가 0.2였는데 0.1 나왔네. 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것 때문에 미국 올라가고 월요일 날 한국도 이것 때문에 반응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까지 긍정적인 반응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에 대한 후속 뉴스들이 괜찮다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물가는 잡혀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력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 뉴스 이용해 봅시다. 어떤 내용 나오고 있죠?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104.7, 예상 밖의 급락. 예상치 전월비 요게 140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보다 굉장히 많이 차이나게 이번에 빠지게 된 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지금 꺾이고 있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갑을 닫고 있다. 이걸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그러면 야, 이거 미국 경기까지 꺾이는데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조심스럽게 만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 누구다? 왜 트럼프가 등장하냐? 이 사람은 경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임기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물가까지 잡혀가는데 경기까지 안 좋아지려고 하네. 이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 물가가 높은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요 재정 지출에 대해 가지고 줄이기 위해서 아예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일론 머스크에게 맡겨가지고 미국을 효율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잘하면은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이 관련 내용들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의 시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따라서 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국가들의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도 살아날 거고, 돈이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은 내수가 일부나마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구나. 물론 핵심 사업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성장성을 막 엄청나게 확보하는 건 그런 건 힘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특히나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재무제표를 이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훨씬 좋은 실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가는 당연히 이 일정에 맞춰서 올라가겠죠. 우리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보더라도 방향 잡기는 되게 쉬워지게 된다라고 여기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수급 위주로 본다면,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컴백한다면 바닥이 가까워진다. 외국인 기관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에서도 외국인은 샀기 때문에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이 이어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어느 정도 횡보세는 보여질 수 있겠지만 수급이 이어지면 또 올라가겠구나 정도로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면은 그냥 멈추지 말고 그냥 편히 보시자라는 거죠. 그런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여기 노란색 선 위, 481선 위면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지지라인 여기 아래로 이탈을 한다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 아직 소화 완료 못했거든요. 그럼 또 올라갔을 때 물려있는 개미들이 본전이니까 팔아야겠다라고 움직이게 된다면 이거 소화하느라
느려지거나 떨어질 수 있어서 이거는 감안을 하되 소화가 끝난다면 힘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증거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는 이제 흐름 좋으면 좋은 대로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전고점까지 돌파한다면 꾸준하게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달라지겠다. 추세 전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지 않나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그때는 가면 가는 대로 또 다시 한번 다뤄보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스권 상단까지 일단 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돌파했을 때 추세가 괜찮다면 그리고 수급이 지금 봤던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 생각을 하면서 이게 끊기기 전까지 홀딩한다 요런 것만 보더라도 얘는 전략적이가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한번 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짓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계엄 관련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탄핵 정국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에 미국의 금리 관련된 요 지표를 봐야 되는데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인하의 시계가 돌 수 있으니 이건 호재로 생각하고 접근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게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로 봐야 되는 건 뭐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우선으로 그 다음에 기관 쪽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각각 이제 위에 있는 매물대와 요 박스권 상단 요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치에서 수급 괜찮으면 이끌고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거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핵심 한번 쭉 다뤄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또 이제 바뀌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 업로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저도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몸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